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마트, 예. 이마트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만 3,500원이고, 예. 네. 보유자금은 10% 남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조금은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는 혹시 언제 하신 건가요? 한 20일 정도 안 됐나 싶습니다, 예. 1, 2주요? 예. 예. 한 2주 정도가 됐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목표가까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이마트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17만 3,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1, 2주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마트는 우리가 온라인 매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 더 성격이 강한 이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요. 쿠팡과 같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마트의 경우에는 좀 침체돼 있다라는 게 좀 업계의 지론인데요. 제가 이마트를 이렇게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마트도 오프라인 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쓱닷컴이라고 해서 온라인 경쟁에도 지금 사실 뛰어들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국고초를 때문에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를 좀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마트에서 이번에 공표를 했대요. 우리가 쿠팡보다 물건이 비싸면 적립금으로 주겠다. 네, 완전히 이거는 완전 도전이고 도발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저도 어떻게 우리 정치인도 그걸 들었나 봐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아침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오는 길에.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도 좀 뭔가 확실하게 이거 보여주겠어. 우리 한 방 있는 거 보여주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에 지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갖고 있다. 그 온라인에서도 쓱닷컴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겠다. 막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 방 나오지 않을까. 뭔가 비장의 무기를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재료이고요. 일단, 이 주가가 가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재료라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차트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적은 4분기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주가가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요. 이 종목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선행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추세라든지 제가 항상 꼽는 5개월 이동평균선 아시죠? 이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급과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단단한 어떤 누군가의 주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좀 보면은요, 이제 5개월 이동평균선의 추세란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요, 이마트, 뭐 매수한 시점이 상관없이 어쨌든 상승 방향, 5개월 이동평균선 상승 방향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상승 각도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워버리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각도가 더 좋거든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약간 옆으로 흐르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방향이긴 하지만 나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빠른 종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들 좀 느리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늦어질 것인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7만 3천 원이면 근데 매수가에서 별로 그렇게 멀지는 않으세요. 지금 갖고 계신 요 금액 이 매수가에서는요. 크게 지금 손실 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당장 급하게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게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나는 좀 오랫동안 진드간이 나는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안 가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답답하다 생각 드시면 저는요 본인 매수가 정도 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좀 탄력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거 어떤가 권해드리고 아니면 진짜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도달을 한다면 매도해보시고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 또는 그냥 중장기로 쭉 보유해보시는 전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32만 6,5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시겠네요. 네.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20% 보유 비중은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지금 그러면 32만 6,500원이면 셀트리온을 매수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좀 더 계속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셔서 대응 전략과 목표가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32만 6,500원에 20%를 매수하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셀트리온은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대표님? 네, 셀트리온이요. 이렇게 보니까 그 고점을 친 게 엊그제 같은데 고점 치고 내려와서 얘가 주가에 이제 힘이 좀 없는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3사 합병, 셀트리온 그룹 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가지고 3사 합병 기대감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레키 로나주 유럽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있어서 그 최근에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거였을 수 있고 아니면 과거에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내용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제가 이마트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내용은 좋은데 주가는 왜 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보다 일단 수급이 먼저 선행하고요. 수급과 이 수급을 뭔가 핸들링하는 좀 강한 누군가가 여기 이 종목에 버팀목 되는 주인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보겠습니다. 추세를 통해서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한번 요 추이를 한번 보죠. 보면 올라왔던 적이 있죠. 가파르게 올라왔다가도 지금 보면 약간 꺾여 있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방향. 기왕이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상승 방향이고 월봉도 이렇게 캔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캔들을 보면 지금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 방향이기 중장기 장기 추세로 봤을 땐 상승 방향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당장 여기서부터 급등해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상황은 제가 벌써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스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일봉상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가 저점 부근, 여기가 고점 부근 해서 약간 지금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그래도 저점은 확보한 상황에서 위로 빨리 당겨줘야 되는데 빨리 당겨주지 않으면 좀 마음이 좀 올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당겨주지 못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하고 여기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이 조금 좀 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매수가 오면은요 매도했다가 좀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 지금요 셀트리온 아니고서도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좀 모멘텀 받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갈아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100원에 15%입니다. 15,100원에 15% 맞나요? 네. 15,1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가요? 아니요, 손실인데. 지금 25,000인가요? 15,000. 25,100원요. 25,000이요? 그러면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꽤 고점에 하신 것 같은데 1월 정도에 하신 거 맞나요?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 갖고 가셔야 될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2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안 들려서 15,00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 구간이시구나 했는데 25,000이면 상당히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물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긴 하지만 대표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참,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작년도 언제 매수했을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늘어졌다면. 작년 뭐 1월 이쯤 아닐까요? 네. 네.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이 네. 주가가 좀 옆으로 눕다가 또 갑자기 최근에 급락 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제 이 세경 하이테크 하면은요, 폴더블 폰. 네, 정말 뭐 성장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 회사라고 지금 우리가 업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로는 꼭 한 번쯤 모멘텀 받을 만한 그런 회사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1분기 실적이요, 부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폴더블 폰이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받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 휴대폰 사업 쪽은요, 그동안에 정말 삼성전자, 애플 이 두 거대한 이 빅2에 의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산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산업 전반을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약간 성장이 조금 이제 지연된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시장은 더 이상 이제 더 커지기는 어렵고 여기가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신테크 정말 아주 최대한 서프라이즈한 어떤 테크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어렵다.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좀 지론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핸드폰 사업을 그냥 접어버렸거든요. 이제 영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쪽은 아예 핸드폰을 만들지 않겠다고 또 접어버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될 수도 있게 당분간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업종 전반에서 세경하이테크가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좀 적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때 차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와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5개월 이동평균 손익 제가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세경하이테크가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던 5개월 이동평균선 추세가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 아마 이 음봉이 한번 나온 자리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요, 밑에서 이제 가파르게 내려온 때가 이때인데 이게 바로 2020년 3월장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모든 종목이 다 이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다 시장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올라와서 5개월 이동평균선을 몇 개월 후에 올라탔는데 문제는 여기가 된 거죠. 8월장에 여기서 이탈을 하는 현상이 또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는요, 가지고 있었다고 하셔도 여기서는 이 관리를 좀 해주셨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또 정리가 안 되고 당연히 관리가 안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3월장의 그 어마어마한 급락장은요,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운봉이 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여기 8월장에는 반드시 좀 약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지금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추세가 한번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하락 방향 하면은요, 정말 무섭게 내려가요. 복원이 잘 안 되고 내려가면 갖고 계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게 바로 5개월 이동평균선 하락의 무서움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멈췄다. 이제 하락세는 완전히 멈췄다라고 보기에는요, 조금 아직도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구간이면 그 조금만 올라오면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도 도달할 것 같은데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과감하게 손절하라 그래도 아마 손절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종목도요, 항상 이상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반등이란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반등에서 조금 물량을 조금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나중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물량을 추가 매수해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지금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지금이라도 좀 물량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능하시다면 이게 가장 맞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려우실 거라 생각 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의 종목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 결국에는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로도 많은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아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국고초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초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고초가 준비한 이벤트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국고초 파트너들이 뽑은 핵심 유망주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와우넷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도 핵심 유망주 영상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28,800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19만 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젠백스입니다. 매수가 25,0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마지막 종목 페노션입니다. 매수가 6,700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는데요.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네요. 매수가는 28,800원이고요.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한항공이면 아무래도 대표님 코로나 이후에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여러 의견들과 함께 또 잠깐 또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도 50%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대한항공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여기 국고초에서 이렇게 상담 받은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쵸. 그때 뭐라 그랬냐면 12월장에 이미 대한항공은 내년 가면 3만 원대 올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목표가도 3만 원대라고 했는데 네. 딱 31,950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아 정말 이렇게 오차가 없이 이렇게 3만 원대 올라갔다가 확 내려와서 아마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28,800원에 50%의 비중을 갖고 있으시니까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일단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여객기는 당연히 이게 매출이 나오기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 제한됐기 때문에 안 됐을 건데 화물 쪽으로 잘 이걸 바꿔가지고 그래도 매출을 조금은 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게다가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 품으로 안기죠. 이거는 거대 공룡 정말 항공사의 이건 독점 어떻게 보면 독과점 상태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시아나까지 품에 얻은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아시아나를 정말 품에 안으려면 이제 좀 귀찮은 번잡한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던 아시아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 회사로서는 당분간은 좀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적자가 누적된 회사를 떠안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주가도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이거 대한항공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추세가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3만 원대까지 딱 갔다가 여기서 이격이 5개월 이동평균선의 공간이 이렇게 떴죠. 이격이 벌어지니까 지금요 이격을 메꾸러 5개월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의 이 각도를 보세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각도가 옆으로 좀 누워버리죠.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추세는 살아있죠. 캔들도 위에 가 있으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아직은 캔들이 있죠. 5개월 월봉이. 그렇다면 여기가요. 최저 바닥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 바닥은 되지만 최저 바닥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안 나와서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최저 바닥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주가가 고점 맞고 떨어져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은 50%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중을 여기서 다 덜어내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겠다. 또 추가하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이 바닥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28,800원 정도에 갔을 때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한번 이 종목은요. 한번 비중을 조금 낮춰주시는 것이 어떨까. 워낙에 좋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급등한 만큼 그 모멘텀이 약간 지금 예전만큼의 어떤 크게 다가오진 않으니까 본인의 매수가 정도에 갔을 때는요. 비중을 한 20%만 가져가 보시면 30%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20%의 비중만 해서 계속 끌고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분에 도달한다면 30% 정도는 매도해보시고 나머지 20%만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현대글로비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9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19만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뭐 고점에 매수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는 않은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현대글로비스 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뭐 대표 물류 전문 업체죠. 그래서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화물운송, 뭐 보관 및 하역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게 이 종목이 거의 자동차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왜냐하면 이제 중고차 사업에도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게다가 이제 알지만 정의선 그 부회장님, 그 회장, 지금 수장인 이분의 그 어떤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이 글로비스가 약간 한번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멘텀을 받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아주 뭐 1월장인가요? 1월장, 2월장에는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통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혹시 이걸 보고 딱 판단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너무 여기서 많이 늘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월봉의 추세는 너무 중요하고 캔들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여기가 3월이었으니까 3월장은 그래도 여기 위에 걸쳐 있다고 쳐도 4월장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렇게 하락 각도가 밑으로 내려갈 것까지는 아니에요. 5개월 이동평선 이렇게 내려간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달랑달랑 여기 3월장에 이어서 여기 보면 4월장은 약간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물량을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잘못하면 하락 추세로 확실하게 전형되면은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락 압력,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시나 어떤 이 재료 뭐 이런 실적 이런 거 관련 없이 주가는요 이렇게도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보면은 현대글로비스를 19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천만다행인 건 비중이 굉장히 적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19만 원이면은 어쩌면 4월장에 이거보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거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보입니다. 한 4월, 5월쯤에는. 그러면 10% 비중인데 더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추세가 하락할지도 모르는 구간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네. 급락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계좌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 이 비중을 가지시고 19만 원 정도에 한번 왔다면 거기서 매도하고 빨리 나오셨다가 다른 종목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추가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가 부분까지 도달을 한다면 좀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봐야겠죠. 젠백스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24,200원의 종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젠백스 과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젠백스
저는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제 직접 매매를 하거나 이 종목을 추천해서 매매해 본 적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가 핸들링이요, 누가 이거를 주인인지 몰라도 되게 어렵게 핸들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매매 매수 포인트 잡기도 어렵고 매도 포인트 잡기도 어려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젠백스에서 저는 어떠냐면 이제 제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종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눈에 어렵게 보이는 종목 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이오 쪽에 그래도 환경 오염 제어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오염 제거용 CA 필터 및 가스 스크러버 그러니까 레진 제품 및 환경 오염 방지 및 유해가스 제거 장치 등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의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 다 맞불려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주가가요, 참 어렵게 진행된다는 게 흠입니다. 제가 이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을 보시면 젠백스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어때? 우리 앵커님 이걸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계속 횡보하고 있는. 차라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옆에서 계속 누워있죠. 이거는 바로 누워있네요.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요. 답답하다. 뭐죠? 박스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월봉상인데요. 올라가면 낮고 떨어지고 윗골이 생기고 윗골이 지금 몇 개월째 윗골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모양이냐? 보면 윗골이 이렇게 제가 아까 그림 그려놓을 때가 바로 여기거든요. 계속 박스권의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그러면 이 모양새는 그럼 뭘 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종목을요, 좀 약간 들었다 놨다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25,000원 정도면요, 매수가에 근데 별로 멀지 않으세요. 그리고 10% 비중은 크지도 않으세요. 다행히. 저는요, 이번에 25,000원 오면은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이 종목이요, 정말 본상승이라 저는 매집과 본상승 구분해서 매매하는데요. 본상승에 매매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집 구간에는 대부분 안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매집은 말고 이 종목이 본격적인 누군가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본상승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3만 원대를 가파르게 돌파할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25,000원 선 도달한다면 매도해 보시고 나중에 본상승이 일어날 때 그때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페노션이고요. 매수가는 6,700원, 보유 비중 40%네요.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까지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페노션은 지금 보니까 HMM이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우리 지금 해운업은요, 거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페노션 한번 주가를 통해서 보고 이 시간이 지금 하필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좀 잡아드린다면요, 지금은 한번 올라왔다가 세력선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세력선까지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세력선을 한번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주가가 세력선까지 33일선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요, 한 달 정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막 빨리 가져가서 하루 이틀 안에 안 가서 어쩔 줄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마음 편안하게 한번 기다려보시라. 아직까지 추세는 월봉을 봤을 때 거대하게 아주 예쁘게 살아있고 주봉이 추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소요된다 생각하시고 6,700원 구간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왔을 때 정말 더 치고 올라갈 건지 신고가를 때리러 정말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지는요,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